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을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1호 일자리 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 경제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일자리 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 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준 일자리 노동과장입니다. 이채권 중소벤처기업 과장입니다. 김웅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일자리 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을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추경으로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할 일자리 경제국 소관 출연금은 1건, 울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300억 원 추가 공급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해 울산 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금 20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용보증재단 20억 원 출연으로 300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을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희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일자리 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견의 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일자리 경제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어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전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 출연하는 것으로 경영 안전자금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 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로 위원님. 예, 코로나 대응 산불 대응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억 원 정도를 하시게 되면은 몇 명 정도 이게 지금 혜택이 가는 겁니까? 지금 법률상 20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15배수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신보의 보증 1인당 신보의 보증 여력이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인데 기존에 쓰고 있으면 3천만 원을 쓰고 있으면 2천만 원 잔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규모는 300억 원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최고 한도가 5천만 원인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한도를 조금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긴급하게 자금을 운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대량 여러 사람한테 분포를 할 수 있도록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어제 신보하고 전문기관들끼리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 자금이 지금 작업 상황은 갈수록 자금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초동 대응을 해서 이 자금을 예산을 빨리 확보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국가 자금이 많이 내려오는데 국가 자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5% 내려오고 우리 신보 자금이 그대로 가게 되면은 2차 보존의 막 최고 2.5%이기 때문에 역마진이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2차 보존 지원율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용 보증에서 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 수수료가 지금 1%가 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인데 지금은 수행하는 지금은 몇 프로죠? 똑같이 지금 1%를 받나요? 아니죠, 좀 내려가 있죠. 지금 그거는 이제 1.1%를 받는데 우리가 울산페이 가입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0.8%를 받고 그 보증료도 이게 한계 수익이 1%라고 신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보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예, 그렇죠. 이게 한시적으로 1% 수수료 수익 5천 했을 경우는 그래도 돈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0.5%로 반 정도로 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경영안정 정책 자금에 대해서 올해만이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긴밀하게 좀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네.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부터 우리은이나 KB나 이 사람들이 지금 낸 그 돈은 이거와 별개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금 시장이 우리 시가 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평소에 전국에서 봤을 때 경영 안전 자금이 2천억 원 내지 3천억 원 풀립니다. 시의 구군 자금이. 그래서 중기부에서 봤을 때는 울산에서는 지역에서 굉장히 협조를 잘한다고 나와 있고 그런 협조가 되는 그 기저가 시중은행에 저희들이 세일즈를 해서 신보재단 이사장님이나 저희들이 세일즈를 해서 특례 보증을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세일즈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특례 보증 자금을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예, 지금 경제진흥원 청사관리가 경제진흥원을 사는데, 그래, 돈은 입구에서 보면 1차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키고. 그 다음에 보면은 2차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입구에서 2차 하고요.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상담 예약제를 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격거리를 확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용보증재단은 상호 협의하는 부분에서 원활히 충실히 이행을 잘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에 거의다가 뭐 퍼펙트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걸로 지금까지 그거든요. 근데 그게 경제진흥원 청사에서 다른 기관들이 코로나가 발생할 때는 업무가 중단돼도 별 영향이 없어요. 근데 신용보증재단이 그래서 본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서민금융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우리 업무가 전폭적으로 과다하게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신용보증재단이 만에 하나 우리가 코로나로 침투돼서 수습되면은 이 사회 우리가 심각합니다. 울산 시내에서. 그래서 2중 3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일자리 경제부에서 좀 많은 배려가 좀 있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한시적으로 할 수 물론 중소벤처 과장님이 지금 뭐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을 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많은 지원을 해줘서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가 지금 과다하게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업무가 지금 더욱더 업무가 폭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좀 있는 것도 서로 협의해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예, 지금 박병수 위원님. 비상시국에 하여튼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억 그 기금 말고 그 뒤쪽에 뭡니까 13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이 10억 5천만 원 이게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거죠. 그게 올해 700억 원의 규모로 자금을 조성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300억 원이 이게 20억 원 전출액이고 나머지 400억 원에 대해서 경영안전자금을 해서 총 700억 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계획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2차 보존액이 9억 이게 이제 10억 5천만 5천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2차 보존액 10억 5천만 원하고 지금 출연금 20억 이게 전부 다 그럼 2차 보존액인가요? 출연금은 신용보증재단에 드는 그 300억 원의 모수가 되는 거고 이거 2차 보존액은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이체를 해줘서 경제진흥원의 수행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추가로 뭐 내실이거나 그런 지금 내용은 없나요? 지금 자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행을 좌우하는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나 중소기업부 밑에 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하는데 자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고 날로 그 자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한 50조 정도의 그 특별 재원을 푼다는 게 지자체로 내려주는 내용은 아니고 일선 은행으로 그냥 공급하는 내용이네요. 예, 그게 우리가 내려준다 하면은 지역 신보에 대해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로 출연금을 줘서 지역 신보가 보정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다 은행을 통해서 저리도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접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그 울산 신용보증재단이 다른 광역시하고 도에 비해서 출연금 규모와 인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출연금 규모는 늘려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수요가 몰려가지고 업무 처리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와중에 임시직을 많이 투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하더라도 요 이후에 좀 생각하셔서 정규직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추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 아마 정부에서 대규모 어떤 그 긴급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 정부하고 협의하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어차피 그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물론 신고하고 기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도 고민을 미리 해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매일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신보 이사장님하고 아침마다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행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울산의 신보가 2,432건을 처리해서
전국보다 처리율이 높고 1인당 처리 건수가 대구가 지금 사투를 다 하는데 1인당 처리 건수가 보정 처리 건수가 38건인데 우리가 32건입니다. 거의 대구 수준으로 선두권으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 콜센터로 신규 시책으로 전국 처음으로 도입도 하고 또 은행원 출신들 제일 먼저 저희들이 배치를 시켰고 이런 거기에 의견을 저희들이 바로 받아들여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지금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나 인사라든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상황이 더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자금 집행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용보증재단은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전적에 혹시 수요가 더 늘어날 거에 대한 준비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1호 일자리 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2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3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314억 원보다 203억 원 증액된 517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952억 원보다 328억 원 증액된 1,280억 원입니다. 일자리 노동가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가는 274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0억 원을 신규 편성,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240억 원을 증액 편성,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10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는 2020년 어촌유딜 300사업비 50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 심사건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당초 예산액은 137억 원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대응 일반회계 전입금 등 36억 원 증액 편성하여 173억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을 위한 2차 보전금과 자금 취급 수수료 등 10억 5천만 원 증액과 중소기업 투자조합 출자금 4억 원 증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에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의원입니다.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1페이지 2020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인 일자리 노동과에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비로 3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중소벤처기업과에서는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비로 240억 원을 정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산진흥과에서는 2020년 어촌 뉴질 300 주전 업물 당사 사업비로 50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추가 지원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금 및 수수료를 정액 편성한 바 추가 지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 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경에 대하여 일자리 노동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노동과장 수영준입니다. 저희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2월 달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원래 1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2월 달에 국비자금 전액이 교부됨에 따라서 저희들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본 그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울산페이와 일산페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4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국비 8%, 2천억 원에 대한 8%, 1억 6천만 원과 또한 4%에 대해서 8천만 원을 정액해서 6월 말까지 코로나 대응 할인율을 10%로 국비가 특별하게 2천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정액 편성 10억 5천만 원은 아까 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영안전자금 이자 차익 보존액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촌 뉴질 사업은 전국의 300개 어촌과 어항현대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까지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는 3개소를 신청해서 지난해 12월 최종 2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국비 70%가 반영된 신규 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 대상지별 총사업비는 동구 주전항이 99억 3,500만 원, 북구 당사 의무항에 137억 2,400만 원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투입될 계획이고 사업 내용으로는 어항시설 보완과 경관 개선 그리고 친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벤처 기업과장님 수치가 금액이 안 맞는데 2천억에 8%면 아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예. 국비 160억이고 시비가 80억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긴장하신 건 아니죠?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박병석 의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일자리 노동과에 예.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 이 한 가지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 국비 이 성립전 예산 요거 하나밖에 지금 올라온 게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1차 추경 방향이 코로나와 직접적인 사업 그리고 이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만 반영하도록 했고 그 외에 일반
코로나와 간접적인 사업이나 일반 사업은 다음 달에 그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 우리 방향이 바뀌어서 그래서 코로나와 직접적인 사업만 5분의 1차 추경에 반영. 그러면 지금 4월 초여나 지금 예상되고 있는 예, 예. 2회 추경의 뭐 대충적인 뭐 지원 규모나 이런 게 지금 뭐 가안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현재 그 예산 담당관실에서 각 과별로 일단 취합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체 세입 규모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 일단 각 과에서 가급적이면은 코로나와 기본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 외에는 좀 자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확산이 뭐 진정될 기미를 사실 보이지 않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뭐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엄청난 타격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노동과의 예산이 제가 볼 때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어저께 본회의에서도 사실 손종학 의원님이 그런 5분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뭐 정말 이게 그 전시에 준하는 그런 비상시국이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뭐 세입을 가지고 만약에 본다면 실제 추경할 예산이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지만 울산시가 좀 총체적으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지금 일자리 경제국 쪽에 지금 많은 코로나와 관련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뭐 정말 이럴 때 정말 뭐 긴급한 자금을 좀 수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중소벤처기업과의 국비가 지금 160억, 시비 80억이 지금 240억으로 이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네. 국가에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2천억 원이 내려올 때 이렇게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 2천억 원이 지금 다 울산으로 지금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국가 추경이 며칠 전에 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지역별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2천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2천억을 신청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마 대구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코로나 피해 지역에 대구 경북에 집중하는 걸로 피해 돼 있고. 지역에 아마 집중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좀 신청할 때부터 좀 많이 신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이 10% 할인을 언제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요 코로나 자금이 원래는 정부 지침에 페이 발행액의 상시적으로 5% 정도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3%에 대해서는 부대 비용으로 해서 8%를 비용을 잡는데 이번 기회에는 한시적으로 12%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8% 주기 때문에 6월 말까지 10% 할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0%를 지금 할인할 계획이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지금 주전 어물 당사 뉴딜 사업비가 금년에 50억 잡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금년에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설계는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어디까지 가는 거죠? 예, 설계하고 그 일부 그 분야에 이제 선급금 이제 열해 가지고 좀 1차적으로 이제 부지 매입이나 이런 건 올해 불가능한 건가요? 부지 매입비는 아무래도 이 예산으로 지금 들어오는 건 금액이 아니죠?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지만 또 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해수부에다 추가로 요구를 하면 되고요. 일단은 3개년에서 이제 해수부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금 현재 추경으로 잡혀 있는 예산은 설계. 예, 설계하고 이제 일부 이제 그 단기 사업이 되는 부분의 어떤 그 선급금하고. 선급금하고 정도의 예산이라는 거죠.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호 의원님. 네. 예, 김성래 의원님. 수산진흥과장님, 이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힘들더라도 지금 과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여기에서 그만한 생산성이 올라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전에 이런 걸 할 때 국비가 많이 받고 우리가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 치더라도 이게 과연 이런 것이 울산 지역 경제와 정말로 민첩성이 있고 단위 생산성이 올라와서 티어 대비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가지고 선정이 다음에 할 때는 확실한 그런 선정 부분을 아마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전문가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울산에 보면 해안이 몇 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계속 거기밖에 투하가 안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애가 재래시장이거든요. 재래시장에 보면 울산이 몇 개만 계속 자금이 집중되는 거죠. 근데 자금이 집중된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냐 이거지. 외형만 계속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거나 퇴출시켜버려야 된다 이거지. 이건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코로나고 지금 뭐 산불이고 우리가 한다 해도 우리 행정 영수성과 그다음에 그 실질적인 이익이 좀 더 시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면 그죠? 균형이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장년 일자리 사업은 이거는 저기 어딥니까? 이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실제로 이분들이 현장에 해서 그 교육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 지식을 투여가 되고 이익이 창출되게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게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 그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에 이번에 그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경력 활용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주로 건축이나 용접이나 이런 현업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들 그 저소득층 가구나 독거노인 가구들을 직접 찾아가서 좀 그 취약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투하해야 되니까 가서 이렇게 고치면 좋습니다, 저렇게 고치면 좋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 돈이 투하,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제 이 신중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주된 일자리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재취업 일자리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이거 재취업 일자리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봉사 개념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우리 60, 70년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가 되고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다,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형태 했을 때, 이런 조언을 듣는 당사자들도 자기들도 알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그 정보가 완전히 다 오픈돼 있잖아요. 옛날에 정보가 없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나 많이 널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혜택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업을 듭니다. 추진하면서 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 좀 계속 많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좀 많이 투하돼서 효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래 위원님. 예, 윤종로입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는 뭐 질문은 안 드리고 간단하게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지금 시내 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지금 시민들은 지금 뭐 진짜 울분을 토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와중에 또 어제 코로나에다가 또 산불까지 겹쳐가 직원들도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한 가지 세계사적으로도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그 질병과의 전쟁,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인데 이만큼 되기에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기에는 그래서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것도 안 해본 그런 지혜를 우리가 짜내야 됩니다. 그 짜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세계적인 혼란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 다 머리 좋다 아닙니까? 좋은 지혜를 따내가 우리가 극복해가 세계적으로 그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종래 우리가 하던 행정이나 종래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 위기를 저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지혜가 세계를 또 대변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우리 좀 다른 지금 옛날에 하던 건 다 덮어두시고 법과 제도와 양식과 이런 건 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파격적으로 또 좀 시민들이 좀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고 이런 좀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계속 그 혼란이 지금 저 이탈리아도 그렇지만 딴 나라들에 보면 폭동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시민들이 한 군데 어제 터지면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 각 나라에서 지금 계속 그게 시위나 폭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위기라는 걸 감지하시고 모든 생각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예, 윤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예. 사실 지금 공공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관련한 울산형 뉴딜 사업까지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일자리를 공공근로나 이렇게 일자리를 확대해야 소득이 창출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필요한 일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역이 있습니다. 방역. 그죠? 예. 그 방역은 인력을 좀 더 총원을 해서 확대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좀 길게 간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방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좀 돼 계신지. 저희들 지금 희망 일자리는 정부에 새로 건의를 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이제 지역 주도형 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4월 달부터 2단계 모집이 들어가는데 2단계 공공근로 사업 모집이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1단계 1월 달에 할 때는 이 정도 사태를 사실은 방향을 못 잡아서 그때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역 일자리 부분이 빠져 있는데 2단계 사업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일자리하고 공공 어떤 건설 사업 이게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확대는 사실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재난 기본소득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시에서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추경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지금 공공조달 판로 지원 사업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추경에 지금 이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이걸 가지고 올라오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지금 시국이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화상회의든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이걸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제품 전시회 및 공공구매 상담회 이거 사실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4개 사업으로 4억 원 올렸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어나야 될 것이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3건에 대해서는 급하게 올렸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간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걸 부분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은 제가 요 자료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하는데요. 그냥 그 공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공감 안 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품 전시회 및 공공구매 상담회인 경우에는 사람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집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긴급은 있잖아요. 긴급 추경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된 어떤 여러 일련의 어떤 그 일들 중에 가장 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뽑아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올렸다는 게 해당 부서에서 이와 관련돼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이 예산을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나실 건지 지금 예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 저희가 이제 그 집행부 쪽에서 일 처리하시는 걸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기존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책을 계속 가져오시는 게 좀 답답해서 저희가 드리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거 그리고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그 해당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사실 엄중하다고 다 주변에서 얘기만 하시고 대책이 올라오는 게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현실을 반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용 중에서 이제 공공상담회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변화를 주는 것도 위원장님 지적은 당연히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일단 중소기업들 판로 개척이 중요하고 또 울산의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조달에서 이제 등록되거나 판매되는 비중이 낮다라는 지적을 계속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은 이제 지속적인 그 우리 의회나 이런 데 지적에 의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번 코로나 대응으로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으로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사실 필요한 것은 공공조달로 등록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후에 이게 이제 조달로 판매로 이어지기 위한 부분들은 위원장님 지시하신 대로 지금 있는 구매 상담회 외에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여러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고용이랄까 뭐 그리고 저희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랄까 이제 또 말씀하신 재난 기본소득 부분인데 재난 기본소득은 사실 예산 담당관실에서 직접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 일단 소상공인과 일자리 고용 부분을 일단 고용부하고 중기부에서 이제 국비 100%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떻게 시도별로 배분이 될지 그리고 이제 배분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가 아직 정부에서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서 물론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저희는 예산 사정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선 정부 자금이 이제 집행되는 것들을 이제 검토한 이후에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자라는 방향이고 사실은 이제 제 의견이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3월부터 한 3주 정도 소상공인들 업종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 당장 이제 너무 생계가 어려우니 생계 대책을 요구하신 이제 대표자분들도 계셨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사실 생계 대책이 이제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그런 거 외에 좀 소비 진작이나 이후에 경기가 활력을 주는 부분들도 둘이 더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까지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좀 우리가 좀 다른 해결책을 지금 모색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기존의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을 좀 많이 좀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슈 부위원장님. 지금 코로나19로 공포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민 이 벼랑 끝으로 경제적 실핏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자금을 풀어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이 한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금융위기도 닥칠 염려도 있고 무슨 대책이나 강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시국이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빨리 이 긴급 대책이 나와가지고 잘 수습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정부 추경이 11조 7천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재난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제 그 고용 안정 지원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었는데 이제 애초에는 이제 재난 대응이 이제 제 우선 순위로 해서 빨리 그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정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최초에 제기된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하다가 사실 지금 정부도 이제 어제부터 대통령께서 경제 현안회의를 매주 하시는데 이후에는 이게 세계로 번지면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위기 상황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과 그리고 저희는 지역에 특히 산업도시니까 산업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 시민과 기업과 정부가 같이 힘 맞춰서 위기 극복에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개혁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3월 24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 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와 회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 소속 공공단체 등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에 노력해야 하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내용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근거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연을 애쓰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광주, 경기,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유사 내용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력 및 교육훈련, 판로조직과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사업을 통한 경제이익 극대화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정 1961년과 함께 단체 수의계약 제도 도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단체 수의계약 제도 폐지가 2007년 이후 급격하게 위축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회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고용 불안 및 양극화 현상 심화로 인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로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기반이 취약한 우리 시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록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로 의원님. 예, 제가 질의라기보다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게 우리가 사실은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울산이 중소기업 정책에 상당히 좀 소홀했던 점이 있었고 지금 이 조례안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됐고 제가 보기에
다소 우리가 늦은 감이 있어요. 많이 늦었어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일찍이 가져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이 많이 늦었고 이번에 김성록 의원님께서 이래 또 적극적으로 발의를 해주시니까 이 조례가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또 경제는 어렵고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 예산을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이 조례가 빨리 정착이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예. 윤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부위원장님.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만들어 수고 많았습니다. 그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한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우리가 10조에 보시면은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당 각 호에 대한 목적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 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협동조합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서 협동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에는 그 제조업 기반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산업입지라든지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울산시가 주체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유통서비스 계통에서는 뭐냐면은 급식업체가 우리가 그 필요한 물품을 수급을 할 적에 각 생산 단위 형태대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우리가 물품을 우리가 그 구매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각자의 그 운영 형태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배추, 무, 간장 뭐 여러 가지 그 형태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그 종사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그 협동조합을 형식해서 하면은 구매 단가 및 그 다음에 판매 단가를 낮추어서 궁극적으로는 울산 시민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울산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제조 같은 경우는 이런 판매가 1차 밴드는 2차 밴드, 3차 밴드 형태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이런 판매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판매를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패션 그 밀레니엄이라든지 그다음 동대문에 대한 패션 형태가 거의 다 협동화 형태, 건물 안에만 있는 그 협동화 형태가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관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가 물류창고인데 울산에서는 아직까지가 물류업에 대한 그 시장 진입이 상당히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가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언양이 같은 경우에 그 물류 보관 창고를 짓는다 형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물려오는 것이 전부 다 양산이나 그 다음에 경북 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울산 하나의 산업집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 환경 개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화물 운송 지금 형태가 지입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법률의 이주적 형태에 가지고 많은 그 운전자들이 지금 불안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운송 환경에 상당한 그 개선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표를 예를 들게 되면은 아직까지 울산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그 우리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 울산이 그 유통이나 유통서비스 산업 형태가 좀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실용신안과 더불어 이런 상표권도 공동으로 사용해서 하나의 그 집적화 단지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공동사업에 대한 각 항목별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슈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훈수 위원님. 네, 굉장히 시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 지난 2월 5일 날 이와 유사한 간담회를 그 이미영 부의장 주관으로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울산의 중소기업 협의회 회장하고 이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제 대표자분들하고 공동적인 내용이 실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거니와 더 나아가서 전문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실질적인 우리 저 과장님도 참석했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필요할 때 예산 지원의 방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상시적인 어떤 그 시스템,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회를 좀 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담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 조례 안의 내용에 보면 제5조, 6조에 이제 그런 것을 시가 할 수 있는 이제 근거 규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우리 저 벤처 과장님이 아마 그때 간담회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해서 그런 중소기업 동조합 운영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위원회 구성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수교체와 회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으로 지역 상품권 등의 수단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같은 기간 동안 농업경시에 등록되어야 하는 등 보조금 지급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제시한 의무이행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 군수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실제 영농 및 거주 여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 유의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울산 지역 농축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책 대안 제시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사업 시행 방안 등과 관련하여서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주요 재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 시장의 책무, 보조금 지급 방법 및 대상, 지급 신청 및 신청 내용 확인, 보조금 수급자의 의무 이행 사항,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 농촌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종덕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시우 부위원장님. 참 본 조례안은 참 그 농업 농촌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 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원 금액과 지원 시기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상의 지원 금액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또 구군에 하고 위탁을 해가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규칙에서 지원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칙을 했는데 대충 금액은 그 규칙에서 명시가 될 겁니다. 차후에 금액 수준이나 금액 자원 그거단지 그 다음에 구군과 협조를 할 것인지 문제하고는 다 규칙으로 규정을 하도록 위임을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건 없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능 위원님. 의원님, 올해 직불금이 올해 시행되는지 아시죠? 직불금, 공익 직불금이 올해 이제 시행이 된다 아닙니까? 직불금은 옛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전국 토의 전 농업인의 한 70%가 우리가 한 72% 정도가 하위 농업인에 속하고 한 38%가 대농입니다. 그러니까 1헥타르 미만, 1헥타르가 3,000평 아닙니까? 3,000평 미만인데 지금 잠정적으로 법률 시행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는데 면적 관계없이 정해 5,000해배 이상에 대해서는 120만 원을 잠정적으로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수당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규칙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아십니까? 이중 지불이 되는 것이. 그죠? 시행이 된다 그러면요.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해서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5,000평방미터.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대장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300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그 농민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을 때 과연 그 나온 지역의 땅값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울주군 같으면은 아십니까? 울주군에 우리가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래 보게 되면은 울주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울주군에인데 2019년도 구군별 직불제 대상자 현황을 우리가 2019년도에 보면 총 농가수가 1,958가구 중에서 있습니까? 울주군이 9,161가구입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울주군에서 지금 논밭을 했을 때 땅값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최저 50에서 한 100만 원 될 거라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농지대장을 만들려면 기본 300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억 5천에서 3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일반 그 자산 가치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고 그 하위 72%가 농가가 1헥타르 미만인데 직불금이 이제 120만 원 5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중첩에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울산에서 물론 저는 농업이 하나의 농업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우리가 비교를 했을 적에 도시 빈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도시 빈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와 우리가 지금 이 농지장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우리의 자산 가치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직불금 제도는 당초에 시행된 게 아까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자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농축산과에서 받아 주셨는 모양인데 그 자료를 직불금 제도가 변경되는 걸 저는 농축산과 이런 자료 받지 않습니다. 직불금 제도가 변경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불금 제도는 당초에 시행할 때 그 WTO가 HTO에 될 때 그 농업의 처음에 어려움, 수익 개방으로 따른, 거기에 따른 직불금 제도가 발생된 겁니다. 그 제도의 자체와 이거와의 결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그 직불금 제도를 변형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국제지식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고, 우리는 이 농업의 지금까지 우리 울산이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농업이 공장에서 탄소를 배출할 때 우리 농업이 산소를 배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그런 데 대해서 하자는 취지에 우리가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의 땅값이 비싸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 그거는 이 조례의 제정과는 저는 조금 무리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럼 땅값 비싸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공익적 가치를 인정을 하는 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땅값을 저는 파악해보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땅값이 되는지. 그 기본적인 재산이 많다고 해서 공장이 대기업이 잘 산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사업을 지원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게 살고 이런 문제 가지고 대비를 한다면 그 다음에 지역에 시내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런 문제는 많죠.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런 사람도 그 사람대로 별개로 또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돈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지. 그 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의원님도 조례를 발의하셨듯이 하실 때 예산이 수반됩니다. 모든 조례는 만들면 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 예산 가지고 돈이 어디에서 나왔노 이야기하면 조례 못 만듭니다. 아무도 못 만들어요. 이 경제적 우리가 행정이라는 우리 조례 아무도 못하게 돼 있어요. 행정은 영속성이고 그 정황성이고 이랬는데 물론 우리가 있잖아요. 정책을 해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 하나의 정책 쪽에서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어느 우선순위는 어디에 둘 거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의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출범할 때 95년도에 광역시 여건이 안 돼가 시군 통합을 했습니다. 도농통합법에 의해 가지고 시군 통합을 했어요. 우리가 시군 통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시군 통합할 때 95년도 이럴 때로 통합할 때 전 단계로 통합을 한 거예요.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 울주군 지역, 북구, 지금은 북구가 되겠죠. 울주군하고 울주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통합을 하자는데 투표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반대한 이유가 뭐냐? 울산시가 농업정책을 제대로 안 하고 농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게 큰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도농통합법을 만들어가지고 농촌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게 도농통합법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군통합을 이루어내고 또 광역시 성격을 하고 이렇게 간 거고 다른 도시와 우리가 다른 게 울산광역시는 도농통합 이후에 통합법에 의해서 광역시 기반을 하고 그 다음에 도농통합법에 의한 광역시가 설치가 됐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있잖아요. 울산이 울주군하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울주군이 울산시의 경제적인 발전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혜택을 전혀 안 받다는 이 말씀입니까? 무슨 해석을요? 울산시의 경제적인 발전이 울주군은 혜택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아무리 혜택이 울주군은 안 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혜택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같은 맥락 그 당시에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농업 문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 자기들이 불이익을 우려한 문제를 그걸 우리가 그 당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농업 정책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가든 변화가 가면 농촌과 똑같이 다른 도시 도단위 농촌과 똑같이 그 혜택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걸 울산시가 그 당시에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요. 간단하게 했습니까? 농업이 이런 피해를 보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제까지 농업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열악한 환경이 지금도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등한시하고 요 하나만 가지고 요걸 어떻게 해결을 하자. 필요하다. 그런 정책은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요 하나만 가지고 제가 가자는 건 아니고 예.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 정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옛날에는 농정국이 있었어요. 울산의 시에. 그런 건 이거 하면 있었는데 별개의 문제라니까. 이 농업 정책의 구조면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축소된 부분이에요. 농업부서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농업의 어떤 기반을 닦아가고 그 미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 농업의 저는 조그만 미랄되고 미끄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농업 가령에다 돈을 준다고 해서 그 3만 원, 2만 원, 5만 원 받아가지고 농업에 떼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의 농업에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미끄럼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런. 예, 김성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윤정래 의원님의 그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걸 좀 살펴보면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금전적으로 계산을 해놓은 게 하나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한 280조 정도 이렇게 금전적으로 환산을 해놨는데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 홍수 방지, 대기 정화, 지하수 함량, 생물 다양성, 탄소 저감, 자연 순환 이런 부분들을 금액으로 좀 환산한 건데요.
저도 약간 이거를 어떤 뭐 청년 배당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배당의 개념으로 처음에는 바라봤는데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농업의 어떤 공익적 가치는 뭐냐 그러면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이런 그 순기능들을 농업이 또 농촌에서 이제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런 순기능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헌에 대한 대가를 좀 지불하자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셨고 어린 시절부터 농사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농업 비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뭐 비율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비율이 작다 그래서 농업을 등한시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이 굉장히 미약하고 산업 규모가 작다고 이거를 우리가 좀 등한시한다면 분명히 대가를 지불할 날이 올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식량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량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산업적 비중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사실은 제대로 사회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기여하고 계신 분들의 자산 소득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세제나 이런 걸 통해서 환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의 규칙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익적 가치를 모든 사람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모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가장 기반이 약하신 분들부터 좀 지원을 하자는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지금 시기가 늦으면 늦었지 부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래 의원님께서도 지금 며칠 동안 저희들한테 사실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사실 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제가 한 답변으로 좀 대신하고자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또 칠해시 위원님. 네. 박근수 조례 의원님.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던 말씀 드리고 사실은 이게 농민과 관련된 이제 특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지역구에 따라서 사실 이제 좀 내용을 달리 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이제 직불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셨는데 공익형 직불제죠. 이게 아직까지 뭐 완성되는 건 아니고 4월 말까지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에 있고 그리고 연말쯤 되면 아마 똑같이 지금까지 직불제는 97년도에 시작해서 계속 쌀과 관련된 직불금을 주는 게 정부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식생활이 바뀌면서 과거에 쌀 위주 공급이 이제는 뭐 쌀이 소비량이 엄청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민단체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문제가 있다. 좀 이제 개편하자는 논의가 되어 왔고 그게 금년도 작년 연말에 이제 정부가 법을 좀 개정해서 금년도부터 이제 공익형 직불제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이 조례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 정책은 이미 뭐 쭉 추진되어 오는 상황이고 그것과 별개로 윤정로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순수 이제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우리 지방에서 농사 짓는 우리 울산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에 앞서서 어떤 자긍심과 긍지를 좀 주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농가에게 뭐 이게 수백만 원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될 뿐더러 또 이게 매칭이 지금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시가 그냥 100% 주는 게 아니고 또 구군비가 또 붙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당장 이제 통과되더라도 금년도 예산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시행 규칙을 만들고 구군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금액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따르기 때문에 그 정부의 어떤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뭐 중복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 내용과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뭐 충분히 농민들에게 우리가 의회에서 정말 농민들이 좀 더 그나마 울산시가 지금까지 농민들을 굉장히 이제 좀 등한시해 왔고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울산시와 시정부가 농민들에게 뭔가 좀 하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적절한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저는 우리 김성록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이 반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일정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둘 거냐의 문제지, 이게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하실 것 같고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슈 위원장님.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 보면은 다만 부분 및 주소 동일한 거주자는 한 사람만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의 기준을 근거를 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거는 우리 농업 육선 발전부 농업 경영체하고 하는 발전법에 보면 소득이 종합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주는 걸 못 주는 게 한 건 농업 유통 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인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외 소득이 3,700만 원 되면 사실은 수익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외를 한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 그러면 대신 말씀하세요. 예, 3,700만 원 근거를 둔 이유. 예,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예. 우리가 직불금 관련해갖고 지급 제한이 3,700만 이상 되는 거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한다는 그 법률을 조항을 따서 여기 지금 조례에 반영을 한 것으로 왜 나오고 있습니다. 3,700만 원이 농업 소득량이라는 농업 위에 어떤 임대 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 농업 위의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왜 3,700만 원 근거? 액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직분 관련 우리가 지금 밭지급금, 논직부금이 주고 있거든요. 그거 줄 때에 직분을 주는 조건에 3,700만 이상 되면 농업 소득이 지급 제한한다 하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가지고 우리 조례에 윤 전 의원님께서 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슈 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우 의원님. 예, 그럼 의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농민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복지 개념입니까? 경영 안정 자금 이런 경영 안정에 대한 이런 개념입니까? 어느 개념이라고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조례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가 지원하는 그거에 그런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복지입니까? 아니면은 농민으로서의 갖고 있는 복지 개념입니까? 아니면은 농민이 우리가 경작을 해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생활이 안 되니 이 농업이라는 경영 자체 내에서의 안정을 도모하잖아. 어느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복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 명확해, 이야기를. 복지라고 하는 거는 그렇고, 이게 뭐냐 하면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결국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저거 하면 구군에서 하면 집행을 할 겁니다.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규칙으로 해가지고 가치 지원 사업에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그런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과제를 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가치를 더 정진하는 사업의 가치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재반적인 사업비를 그렇게 논리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자체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논리라 같으면은 제일 먼저 줘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주부 수당을 줘야지. 우리가 공익적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그 투잡을 하는 주부들이 엄청 지금 코로나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주부 수당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에서 주부 수당이 없음으로 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우리가 공익적 측면에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거고, 예. 일이 과중하니까 여성들이 주부가 가정일과 회사일을 이혼할 수 없다. 워킹맘들 힘들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부 수당을 줘야 돼요. 말씀하신 데 제가 죄송한데요. 응? 자, 주부 수당이 필요하면 주부 수당의 문제는 주부 수당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게 맞고, 예. 우리는 우리 농업적 가치 지원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그것이 아니십니까? 그것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당이라는 것이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냥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하나에서 자꾸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단순한 조례해가지고 하는, 그럼 조례를 그러니까 시행을 한다는 것은 위원회를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는 궁극적으로 뭐냐? 이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금을 회피하고 지금 단순하게 조례가 제정해서 나중에 상환 대급을 하자. 궁극적으로 나중에도 돈이 결부가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어떤 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있나 없나를 면밀히 따지고 난 뒤에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지방자치정부에 있어가지고 조례는 법이거든요. 법은 뭐냐, 행정을 제약을 하고 규율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윤정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에 대한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조례랍니다. 근데 제가 하는 논리는 뭐냐면은 조례는 누구께 제정을 하고 일부 개정을 하든 간에 반드시 부수적인 역할 수행이 있다. 그 역할 수행에는 반드시 작업이라는 것이 해야 지금 현재 사회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결부가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요지는 그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자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어느 조례도 자금을 어디서 가져오고 조달 계획을 세운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드신 것도 그 지원 자금을 어디서 가져오실 건지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그 계획을 세우신 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금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가 되기도 전에 안건이 넘어오면 조례 이거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하겠다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없어도 조례 부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시겠냐는 다시 반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집행부의 권한 소환 사항이지 저희들이 자금 조달까지는 그렇게 하셔는 너무 과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의원님, 제가 신문사에서 나오는 거에 여러 가지 신문 형태, 제가 지금 어제도 의원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해서 제가 전부 다 봤습니다. 직부제도 시향했어요. 그러면 저도 이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 전부 다 본 거예요. 예? 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현금 복지의 덩치가 빠르게 커지는 것을 복지 전문가들조차 우려하고 있다. 예. 그러면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요. 광주 지역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매일신문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매일경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 의견은 충분히 개진한 걸로 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저희 이 사안에 대해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